소설 들려주는 여자. 희생화. 현진건. 1. 어머님은 우리 남매를 데리고 사직골 막바지에 쓸쓸한 가정을 이루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3살 먹던 가을에 돌아가셨다 한다. 어머님께서 시시로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께서 목사로 계시던 것이며 그 열렬한 웅변이 죄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 하느님을 믿게 하던 것이며 자기 몸은 죽음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 일에 진심 간력하던 것을 이야기하신다. 나보다 4년 맞이인 누님은 이 말을 들을 적마다 그 맑고 고운 눈에 눈물이 어렸다. 철 모르는 나는 그 이야기보다 어머님과 누님이 우는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집안은 넉넉지는 아니하나 많지 않은 식구라 아버지 생전에 장만해 주신 몇 섬직이나 추수하는 것으로 기한은 면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가마인지는 모르나 어머님은 우리 남매를 학교에 다니게 하였다. 벌써 10여 년 전 일이라 누님 공부시키는 데 대하여 별별 비평이 다 많았다. 그러나 어머님은 무슨 까닭에 여자 교육이 필요한 것인 줄은 모르셨겠지만 아마 여자도 교육시키는 것이 좋은 줄로 아신 것 같다. 2. 누님은 18살의 꽃같은 처녀로 땡땡학교 여자부 4년급에 우등 성적으로 진급되고 나도 그 학교 2년급에 진급되던 봄의 일이다. 나의 손을 붉게 하고 내 얼굴을 푸르게 하던 추위는 없어진 지 오래이다.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 끝은 부드럽다. 잔디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와 진달래는 벌써 사녀를 붉고 누렇게 수놓았다. 어느덧 버드나무 얽힌 곳에 꾀꼬리는 벗을 찾고 아지랑이 희미한 하늘에 종달새는 높이 떴다. 우리 집 뜰 앞에 심어둔 두어나무 월계화도 춘군의 고운 빛을 나도 받았노라는 듯이 난만이 피었다. 하룻날 떠오르는 선명한 햇빛이 어렴풋이 조는 듯한 아침 안개에 위황한 금색을 훑을 적에 누님은 가늘게 숨쉬는 춘풍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어리인 듯이 월계화를 바라보고 섰다. 쏘아오는 햇발이 그의 눈을 비추니 고개를 갸웃하며 한 손을 이마 위에 얹고 눈을 스르르 감더니 아직도 어슴푸레하게 조는 월계화 그늘에 몸을 숨김에 이슬 젖은 꽃송이가 누님의 뺨을 스친다. 손으로 가벼이 화판을 만지며 고개를 숙여 꽃을 들여다본다. 나도 한참 누님과 월계화를 바라보다가 학교에 갈 시간이나 아니 되었나 하고 방에 걸린 시계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간다. 급히 건넌방에 들어가 책보를 싸가지고 나오며 누님, 어서 학교에 가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응? 벌써? 하고 누님은 내 말에 놀라 돌아서더니 허둥허둥 건넌방에 들어가 책보를 싸더니 또 망연히 앉아있다. 어서 가요. 나는 조급히 부르짖었다. 누님은 또 한 번 몸을 일으켰다. 요사이 누님이 하는 일이 매우 이상하였다. 그 열심히 하던 공부도 책을 보다가 말고 망연자실하여 먼 산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을 적이 많았다. 누님이 잠은 어머님을 모시고 큰 방에서 자되 공부는 나를 데리고 건넌방에서 하였으므로
누님이 정신 잃고 앉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날 밤 새로 한시나 되어 잠을 깨니 갑자기 뒤가 보고 싶었다. 나는 급히 일어나 뒷간에 갔다. 뒤를 보고 나오니 이미 이질어진 어스름 반달이 중천에 걸려 있다. 나는 달을 쳐다보며 한 걸음 두 걸음 마당 가운데로 나왔다. 뜰 앞 월계화는 희미한 달빛에 어슴푸레하게 비추는데 꽃 사이로 허여스름한 무엇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누님이 꽃에다 머리를 파묻고 서 있다. 그의 흰 옥양목 겹조고리가 내 눈에 띄미라. 왜 누님이 저기 저러고 서 있나? 온 세상이 따뜻한 봄의 탄식에 쌓여 고요히 잠든 이 밤중에 무슨 까닭으로 나와 섰나? 나는 어린 가슴을 두근거리며 누님, 거기서 무엇해요? 내 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몸을 흠칫하더니 아무 대답이 없다. 가만히 가까이 가서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숨을 급히 쉬는지 등이 들먹들먹한다. 나오는 울음을 물어 멈추는지 가늘고 떨리는 오수성이 들린다. 나는 바싹 떼들어 누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결 같은 두 손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발그레하였다. 나는 웬일인가 하고 얼굴 가린 두 손을 힘써 떼었다. 두 손은 젖어 있었다. 누님의 두 눈으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구슬 같은 눈물이 점점이 월계화에 떨어진다. 월계화는 그 눈물을 머금어 엷은 명주로 가린 듯한 달빛에 어렴풋이 우는 것 같다. 누님의 머리는 불덩이같이 더웠다. 왜 안 자고 나왔니? 하며 내 손을 밀치는 그 손은 떠는 듯 하였다. 나는 목맨 소리로 누님, 왜 우셔요? 네? 하고 내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다. 이슬에 젖은 꽃향기는 사랑의 노래와 같이 살근살근 가슴을 여의고 따뜻한 미풍은 연애에 타는 피처럼 부드럽게 뺨을 스쳐간다. 이런 밤에 부드러운 창자에 느낌이 없으랴. 꽃다운 마음에 수심이 없으랴. 철 모르는 나는 누님 어서 들어가셔요 하고 누님의 손목을 이끌었다. 맥이 종작 없이 뛰는 것을 감각하였다. 누님은 눈물을 씻으며 먼저 들어가거라. 나도 곧 들어갈 것이니 하였다. 대관절 웬일이야요. 어대가 편찮으셔요? 아니, 공연히 마음이 뒤숭숭하구나. 하더니 한 손으로 월계와 가지를 부여잡고 이마를 팔에다 대며 흑흑 느끼며 운다. 으스름 달빛은 쓰린 이별에 우는 눈의 시선같이 몽롱하게 월계와 나무 위에 흘러있다. (3) 이틀 후 공일날 누님과 나는 창경원 구경을 갔다. 창경원 사쿠라 꽃이 한창이란 기사가 수일 전부터 신문에 게재되고 일기도 화창하므로 구경꾼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넓으나 넓은 어원이 희도록 덮여 있다. 과연 사쿠라는 필 대로 피어 동물원에서 식물원 가는 길 양편에는 만단 홍금이 펼친 듯하다. 국주야, 우리는 동물원은 그만두고 저 잔디밭에 앉아 꽃 구경이나 실컷 하자. 누님은 찬성을 구하는 듯이 나를 들여다보며 묻는다.
나도 짐승 곁에 가니 야릇한 무슨 냄새가 나던 것을 생각하고 그럽시다 라고 곧 찬성하였다. 우리는 길 옆 잔디밭 은근한 편 소나무 밑에 좌정하였다. 붉은 노을 같은 꽃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흰옷 입은 유객들은 꽃빛에 비치어 불구스름해 보이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추능을 자아낸다. 어린 나도 따뜻한 듯한 부드러운 듯한 봄의 기쁨을 깨달아 웃는 낯으로 누님을 돌아보니 누님은 나직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더니 푸른 풀 사이에 핀 노란 꽃을 하나 꺾어 뺨에다 댄다. 무슨 걱정이나 있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그날 밤에 누님이 월계화 사이에서 울던 광경을 가슴에 그리면서 유심히 누님의 행동을 살폈다. 누님이 얼굴에 수색을 띤 것이 퍽 애처로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여 누님의 흥미를 끌까 하고 곰곰 생각하며 이리저리 살폈다. 우연히 식물원 편을 바라보다가 그곳을 가리키고 누님을 흔들며 저기를 좀 보셔요 하였다. 웬일인지 누님은 깜짝 놀란다. 고난 잠을 깬 사람에게 흔히 있는 표정으로 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다. 거기서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이리로 내려온다. 그는 우리 학교 4년급 급장이었다. 누님이 한참 멀거니 바라보다가 두 추파가 마주친 것 같다. 누님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누님의 귀밑이 발그레해진 것을 보았다. 누님이 내 무릎을 꼭 잡으며 거기 무엇이 있다고 날더러 보라니? 간신히 귀에 들릴 리만큼 말하였다. 아야, 아이고 아파요. 왜 저희를 모르셔요? 그이가요. 이번에 첫째로 4년급에 진급한 이야요. 공부를 썩 잘하고 또 재주가 비범하대요. 게다가 얼굴이 저렇게 잘났겠지요. 나는 바로 내나 그런 듯이 기뻐하면서 입에 침이 없이 칭찬하였다. 누님은 부끄럽게 웃으며 왜 내가 그를 모른다디. 4년이나 한 학교에 다녔는데. 그래서 그 사람 보라고 사람을 흔들고 야단을 했니? 그러면요. 그런데요. 어저께 내가 누님보다 좀 일찍이 나왔지요. 집에 오니까 어머님 친구 몇 분이 오셨는데 누님 칭찬이 야단입디다. 어쩌면 인물도 그다지 잘나고 재주도 그렇게 좋고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였어요. 저 사람도 장하지만 누님은 더 장해요.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칭찬하여 행여나 누님이 그에게서 질까 보아서 또 한참 누님을 추워 올렸다. 누님은 또 얼굴을 붉히며 너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누가 너에게 칭찬 듣고 싶다디. 우리가 이런 수작을 하는 틈에 그가 벌써 우리 앞을 지나가며 슬쩍 누님을 보았다. 두 시선은 또 한 번 마주쳤다. 누님의 얼굴은 갑자기 다홍빛을 띠었다. 그가 중인 총 중에 섞여 점점 멀어가는 양을 누님이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는 나가버렸다. 누님의 눈이 이리로 도는 바람에 그 사람의 뒷골을 보는 누님을 도적해보던 내 눈이 잡혔다. 너는 남의 얼굴을 왜 빤히 들여다보니? 하고 누님의 얼굴은 또다시 붉어졌다. 보기는 누가 보아요? 하고 나는 빙그레 웃었다. 사. 그 이튿날 아침에
누님은 좀처럼 바르지 않던 분을 약간 바르며 더럽지도 않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었다. 네가 오늘은 웬일이냐? 하고 어머님이 의아해 하신다. 누님이 머뭇머뭇하더니 어린애 모양으로 어머님 가슴에 안기며 제가 오늘은 퍽 잘나 보이지요? 하고 웃는다. 그 웃음과 함께 누님의 얼굴에 홍조가 퍼진다. 과연 오늘은 누님이 더 어여뻐 보였다. 두 손으로 기운 없이 뒤로 큰 방 문을 짚고 비스듬히 문에다 몸을 반만 실려 웃는 양이 말할 수 없이 어여뻤다. 어린 우유에 분홍물을 들인 듯한 두 뺨은 부풀어 오른 듯하고 장미 꽃빛 같은 입술이 방실 벌어지며 비일 듯 말 듯이 흰 이빨이 번쩍거린다. 춘산을 그린 듯한 눈썹은 살짝 위로 치오른 듯하며 그 밑에서 추수가 맑은 눈이 웃음에 가는 물결을 친다. 어머님이 누님을 보고 웃으시며 언제는 못났디? 그런데 오늘은요? 누님이 되질러 묻는다. 오냐, 오늘은 더 이뻐 보인다. 어머님, 정말이야요? 하고 누님은 또 빵긋 웃는다. 수색에 쌓인 희색이 드러난다. 오늘은 정말 더 이뻐 보인다. 너의 부친이 보셨던들 자키 기뻐하시겠니? 하시며 어머님의 눈에는 눈물이 스르르 어렸다. 곱게 빛나던 누님의 얼굴에도 구름이 끼인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아니 되어 그 구름이 쓰러지고 또다시 기쁨과 희망의 빛이 번쩍거린다. 우시던 어머님을 민망히 바라보던 누님이 지은 듯한 슬픈 어조로 어머님 마음 상하지 마셔요. 하였다. 예, 시간이 다 되었겠다.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학교에나 가거라. 하고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셨다. 우리는 책보를 끼고 나섰다. 학교 문턱에 들어서니 종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 들어갔다. 전학도가 다 모였다. 모두 행렬과 번호를 마치자 기착, 경례, 출석원, 도합, 땡땡명 이라하는 카랑카랑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4년급 급장의 소리다. 이 소리가 끝나자 여자부 편에서도 이와 같은 호령과 보고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옥을 바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는 우리 누님의 소리다. 오늘은 웬 셈인지 이 두 소리가 나의 어린 가슴을 뛰게 하였다. 그 다음 토요일 하악한 후에 교우회가 모인다고 4년급 학도들이 학교 문을 걸고 파수를 보며 철없는 1, 2년급들이 나가는 것을 막아섰다. 우리가 늘 모이는 강당에 들어가니 벌써 이 편에는 남학생, 저 편에는 여학생이 빽빽이 앉아 있었다. 나도 거기 앉았노라니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고 한참 야단들이더니 얼마 아니 되어 4년급생이 흰 종이 조각을 돌리며 지육부 간사 투표권이요. 한 장에 한 명씩 쓰시오. 하며 외친다. 내 곁에 앉은 녀석이 똑똑한 채로 유기명 투표야요. 무기명 투표야요. 하고 묻는다. 물론 무기명 투표지요. 아까 외치던 4년급생이 대답한다. 저 편에서 무기명 투표란 무엇이요? 하는 녀석이 있다. 그것도 모르면서 회할 적마다 집에만 가려고 하지. 무기명 투표란 것은 선거자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요.
꾸짖는 듯이 그 4년급생이 말하고 기색이 엄숙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단박 4년급 급장 이름을 썼다. 필경 남자부에서는 최다점으로 그가 선거되고 여자부에서는 최다점으로 우리 누님이 선거되었다. 그 후부터 누님이 간사회한다, 지육부 간사회한다 하고 저녁 먹고 나가면 밤 9점, 10점이나 되어 돌아오는 일이 번번이 있었다. 그 회에 갈 적마다 안 보던 거울도 보고 늘어진 머리카락도 쓰다듬어 올리며 옷고름도 고쳐맸다. 하룻밤은 누님이 지육부 간사회 한다고 저녁 먹고 나가더니 10점이나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님은 별별 염려를 다 하시다가 네 누이가 여태껏 돌아오지를 않니? 회는 벌써 끝났을 것인데 너 좀 가보아라. 나는 두루마기를 입고 집을 나와 사직골 막바지로부터 광화문 통에 가는 길로 타박타박 걸어간다. 달도 없는 5월 금은밤이었다. 전등도 별로 없고 행인도 희소한 어둠 침침한 길을 걸어가려니 무시무시한 생각이 난다. 나는 무서운 생각을 쫓느라고 발을 쾅쾅 구르며 하나 둘 하고 다른 박질하였다. 한참 뛰어가니 숨이 헐떡거리고 진땀이 흐른다. 모자를 벗어 부채질하면서 천천히 걸어간다. 내 앞 멀지 않은 곳에서 이리로 향하여 젊은 남녀가 짝을 지어 올라온다. 그는 남학생과 여학생이었다. 그와 누님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하며 일종 호기심이 일어났다. 살짝 남의 집담 모퉁이에 은신하였다. 둘은 내가 거기 숨어 있는 줄은 모르고 영어로 뭐라고 소곤거리며 지나간다. 그중에 이 말이 제일 똑똑히 들렸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아마 이 말인 것 같다. Love is blind. 사랑은 맹목적이라지요. 라니까 누님은 소리를 죽여 웃으며 But our love has eyes. 그런데 우리 사랑은 보는 사랑이지요. 하였다. 그들이 지나가자 나도 가만가만 뒤를 따랐다. 어두운 속이라 누님의 흰 적삼이 펑 눈에 띈다. 전등 켠 뉘집 대문 앞을 지날 때에 나는 그의 바른 손이 누님의 왼손을 꼭 쥔 것을 보았다. 나는 웬일인지 싱긋이 웃었다. 그들이 행여나 나를 돌아볼까 보아서 발자취를 죽이고 남의 담에 몸을 비비대며 꽤 멀리 떨어져 갔다. 우리 집 가까이 와서 둘이는 걸음을 멈추더니 서로 악수를 하고 또 악수를 하는 것 같았다. 연연히 서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한참이나 그리하다가 그가 손을 놓고 또 뭐라고 수근거리더니 돌아서 온다. 누님은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한참이나 그의 가는 양을 바라보고 서 있다. 그는 또 내 곁으로 지나간다. 그의 걸음걸이는 허둥허둥하였다. 그가 지나간 후 나는 다른 박질하여 집에 돌아왔다. 대문턱에 들어서니 어머님과 누님의 문답하는 소리가 들린다. 왜 그처럼 늦었니? 나는 별별 근심을 다 했다. 오늘은 상의할 일이 좀 많아서. 누님이 머뭇머뭇한다. 그 애는 어디로 갔나? 같이 오지를 않으니? 오는 길에 못 봤어? 어머님이 묻는다. 그 애가 어디로 갔을꼬? 길에서 만났을 것인데. 누님이 걱정한다. 나는 안방 문을 열고 시침을 뚝 따고 누님, 인제 왔어요. 하고
빙그레 웃었다. 어머니는 놀라며 너 뺨에 옷에 맨 흙투성이니 웬일이냐? 하신다. 다음에 붙어와. 아니야요. 하고 누님을 보고 빙글빙글 웃었다. 누님의 얼굴은 또 빨개졌다. 오. 그 후 더운 날 달밤에 누님은 친구하고 어디를 간다 하고 자주자주 나갔다. 누님은 늘 나를 따돌리고 혼자 나갔으므로 푸른 물 잦아진 곳과 달빛 고요한 데에서 그와 누님이 만나 꿀 같은 사랑의 속살거림을 몇 번이나 하였는지 나는 모른다. 누님이 출입이 자주롭고 기색이 수상하였던지 어머님이 인제 네가 어디 나가거든 꼭 네 동생을 데리고 다녀라 하신 뒤로는 누님이 집에 들면 공연히 짜증을 내며 하염없는 수색이 적막한 화형을 휩쌌다. 그리고 때때로 머리가 아프다 하며 이불을 쓰고 누웠다. 하루는 우리가 점심을 마친 후 누님이 날더러 너 나하고 남산공원 산보 가련? 하였다. 그때는 6월 염천이라 더운 기운이 사람을 찌는 듯 하였다. 나도 거기 가서 서늘한 공기도 마시고 무성한 초목으로부터 뚝뚝 돋는 취색에 땀난 몸을 씻으리라 생각하고 곧 네 하였다. 우리는 광화문 통해서 전차를 타고 진고개를 거쳐 남산공원에 올라갔다. 저편 언덕 위에 그가 기다리기 지루하다는 듯이 앉았다 섰다가 하는 것이 보였다. 누님이 갑자기 돌아서 나를 보며 너 이거 가지고 진곡에 가서 과자 좀 사와, 응? 하며 돈 20전을 주었다. 나는 급히 진고개로 나왔다. 얼른 과자를 사가지고 가본즉 그와 누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갔을까? 나는 누님이 무슨 위험한 곳에나 간 것 같이 가슴이 팔딱거렸다. 이리저리 아무리 살펴도 그들은 없다. 나는 이편으로 기웃기웃 저편으로 기웃기웃하였다. 한참이나 취색이 어린 남산 정상을 쳐다보다가 또다시 걸어갔다. 한동안 걸어가도 보이지 않는다. 아이고, 어디로 또 그만 가버렸어. 이리로는 아마 아니 갔나 보다. 하고 돌아서 오던 길로 돌아온다. 갔던 길로 돌아오려니 펑 먼 것 같다. 에이그, 그동안에 내가 퍽도 걸었네. 속으로 중얼중얼하였다. 골딱지가 나니까 더 더운 것 같다. 대기는 횃불에 와글와글 끓는 것 같다. 나는 이 대기에 잠겨 몸이 삶아지는지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숨은 헐떡헐떡 차오른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무럭무럭 난다. 나는 부글부글 고여오르는 심수를 억지로 참으며 아까 그가 섰던 곳까지 돌아왔다. 어디로 갔을까? 저리로 가보자. 혼잣말로 투덜거리고 아까 갔던 남산 방면으로 걸어갔다. 한동안 걸어가도 그들은 또 보이지 않는다. 참고 참았던 짜증이 일시에 폭발이 되었다.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풀들을 쥐어뜯으며 한참 울다가 하도 내가 어린애 같은 것이 부끄럽고 우스웠다. 그렁그렁한 눈물을 씻고 히히 한 번 웃은 뒤 이리저리 또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저편,
좀처럼 사람 눈에 뜨이지 않을 소나무 그늘 밑에 그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잃었던 보배를 발견한 듯이 기뻐하였다. 누님, 거기 계셔요? 고함을 지르고 뛰어가려다가 에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엿들으리라 하고 어느 밤에 그들의 뒤를 따라가던 모양으로 가만가만 걸어 가까이 갔다. 한낮이므로 유객 하나 없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다. 더운 공기는 기름 언 것 같이 조금도 파동이 없다. 남이 들을까 보아서 가만가만히 하는 이야기도 낱낱이 내 귀에 들렸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요사이는 어째 볼 수가 없어요. 그가 말하였다. 어머님께서 어디 나가게 하셔야지요. 나가거든 꼭 네 동생을 데리고 다녀라 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왔지요. 그리고 누님이 웃으며 말을 이어. 딴 이야기 하느라고 잊었구려. 기다리신다고 오죽 지난하셨겠어요. 1시간이나 넘어 기다렸어요. 오늘도 아마 못 오시는가 보다 하고 그만 가버릴까까지 하였어요. 네? 가버릴까 하였어요? 제가 언제 약속 어긴 일이 있어요? 저는 어찌 급했던지 점심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둘이 웃는다. 나도 웃었다. 나는 드디어 어린애가 꽃에 앉은 나비를 잡으러 갈 때에 가는 걸음걸이로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갔다. 사랑하는 이들은 달디단 이야기에 얼이 빠져 사람이 오는 줄도 모른다. 그들 앉은 소나무 뒤에 살짝 붙어 섰다. 두 어깨가 닿아 있고 누님의 풀린 머리카락이 그의 뺨을 스친다. 그와 누님의 눈과 입에는 정이 찬 웃음이 넘친다. 그러다가 두 손길을 마주잡고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서로 들여다본다. 누님의 몸으로부터 발산하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기운에 나도 쌓인 것 같았다. 나는 와락 달려들어 누님 여기 계셔요? 나는 어디 가셨다고. 아이 사람 애도 퍽 먹이시지. 둘은 깜짝 놀랐다. 누님의 모시적삼이 달싹달싹 하는 것을 보고 누님의 가슴이 팔딱거리는구나 하였다. 그는 시치미를 뚝 따려 하였으나 부끄럼이란 원소가 얼굴에 퍼뜨리는 붉은 빛을 감출 길이 없었다. 에그, 나는 누구라고. 퍽도 놀랐다. 누님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누님이 그를 향하여 이 애가 제 동생이야요. 아직 철이 안 나서 많이 사랑해 주셔요. 한 뒤 나를 보고 그를 눈으로 가리키며 너 이보고 이유일랑은 형님이라 하여라. 어째서 형님이라 해요? 내가 애를 먹였다. 누님의 얼굴은 새빨개지며 나를 흘겨본다. 왜? 누님 성나셨소? 그러면 형님이라 하지요. 하고 어리광을 부리며 형님, 누님 과자 잡수셔요. 하고 쥐었던 과자를 앞에 내놓았다. 누님이 나를 보고 방글에 웃으며 우리는 먹기 싫으니 너 혼자 저쪽에 가서 먹고 있거라. 우리 갈 때 부를 것이니. 나도 길게 방에 놓기가 싫었다. 과자를 쥐고 나와 풀밭에 앉아 먹으며 혼잣말로 내 뱃속에 영감쟁이가 12이나 들어앉았는데 어린애로만 여기지. 하고 웃었다. 그 긴긴 해가 벌써 서산에 걸렸다. 낙조에 비치는 녹수와 방초는 불이 붙는 것 같이 붉어 보인다.
나도 이 동안에 퍽도 심심하였다. 풀을 자리 삼아 눕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몸을 비비 틀기도 하며 곡조도 모르는 창가를 함부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부를까 고대고대하여도 그들의 그림자는 얼른도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고. 아마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가 보다. 벌써 이야기한 것이 수만 마디가 넘건만 말 몇 마디 못하여 해는 어이 쉬이가나 하는 것이다. 남산 밑 풀과 나무에 빛나던 붉은 빛은 점점 걷히고 모색이 가물가물 쳐들어온다. 햇빛은 쫓겨 남산 정상을 향하여 자꾸 기어 올라가더니 남산 맨 꼭대기에 옴추리고 앉았을 뿐이다. 검푸른 저문 빛이 남산 밑을 에워싸자 정상에 비치는 햇빛조차 쓰러지고 저편 하늘에 붉은 놀이, 흰 구름을 붉고 누렇게 물들인다. 나는 참다 못하여 몸을 일으켜 그곳으로 갔다. 어두운 빛에 놀랐는지 그들도 일어섰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로 깎아 세워놓은 사람 모양으로 주춤 섰다. 누님의 걱정스러운 떨리는 소리가 나의 이막을 울림이라. 케이씨, 우리가 목전의 즐거움만 다행히 여겨 그냥 이리 지내다가는 우리의 꿀 같은 행복이 끝에는 소태 같은 고통으로 변할 것 같아요. 우리 각각 꼭 아까 말한 것과 같아야 됩니다. 아무렴요. 꼭 그리 해야 될 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집은 워낙 완고라. 그의 말은 떨렸다. 나는 가슴이 선뜻하였다. 무슨 말을 하였나? 무슨 말을 하려는가? 엿듣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 둘은 이리로 걸어온다. 누님의 눈은 약간 발그레하였다. 그 고운 뺨에 눈물 흔적이 보였다. 나는 또 웬일인가 하고 가슴이 선뜩하였다. 육. 그날 밤에 나의 어린 소견에도 별별 생각을 다하고 씩씩이 잠도 잘 자지 못하였다. 내가 어렴풋이 잠을 깰 적마다 큰 방에서 어머님과 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간단 없이 들렸다. 새로 한 점이나 되어 내가 또 잠을 깨니 큰 방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린다. 울음 섞인 어머니의 말소리가 난다. 그래, 네가 요사이 늘 탈기를 하고 행동이 수상하더라. 나는 허락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 집에서 안 된다면 네 신세가 어떻게 되니? 네가 다만 하나 있는 어미 몰래 그 사람과 약혼한 것이 괘씸하다. 아비 없이 너를 금옥과 같이 길러내어 이런 일이 날 줄이야. 남편이 없다고 너까지 나를 업신 여기는 게지. 누님은 흑흑 느끼며 어머님 잘못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여쭈어야 좋을지. 친하기도 전에 말씀 여쭈기도 부끄러운 일이고 친한 뒤에 몇 번이나 말씀 여쭈려 하였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들어주셔요. 암만 어머님이라도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이젠 서로 약혼까지 해놓았으니 몸과 마음이 달아 부끄러움도 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여쭌 것이야요. 어머님 말씀같이 그가 저를 잊을 리는 없어요. 버릴 리는 없어요. 그다지 다정한 그가 그럴 리가 있다고요. 어제 공원에서 단단히 맹서하였습니다. 각각 부모님께 여쭈어 들으시면 이 위에 더 좋은 일이 없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거든 멀리 멀리 달아나겠다고요.
배가 고프고 옷이 차더라도 부모님도 못 보고 형제도 못 보더라도 둘이 같이만 있으면 행복이라고요. 온갖 곤란과 갖은 고통을 달게 겪겠다고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어머님이 허락을 아니하신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것 같잖아요. 밀어오는 물을 막았던 방축을 무너버릴 때 물밀듯이 누님이 말하였다. 흔히 순결한 처녀가 사랑의 불을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숨겨두고 행여나 남이 알까 보아서 전전긍긍하며 홀로 간장을 태우다가도 한번 자기 친한 이에게 발설하기 시작하면 맹렬히 소회를 베푸는 것이다. 나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안방에 건너왔다. 누님은 어머님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울며 어머님은 누님의 등에다 이마를 대고 운다. 나도 한참 초연히 섰다가 어머님 곁에 앉았다. 어머님을 흔들며 목맨 소리로 어머님, 울지 마셔요. 이 말을 마치자 가슴이 찌르르해지며 흐르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고 누님을 흔들며 예, 그만 그쳐라. 누님은 더 설게 운다. 남 부끄럽다. 그만 두어라. 오냐, 네 원대로 하마. 그도 한번 데리고 오너라. 어머님은 그만 동곳을 빼었다. 여자가 수약이나 위모 즉강이란 말은 어찌 생각하고 한 소리인고. 이틀 후 누님이 그를 데리고 왔다. 그의 곱상스러운 얼굴과 얌전한 고동이 어머님의 사랑을 이끌었다. 참, 내 딸의 짝이라 하였다. 기쁜 날이 오리라 하였다. 더구나 맑은 눈과 까만 눈썹이 내 딸과 흡사하다 하였다. 누님과 그가 영어로 말하는 양을 보고 뜻도 모르면서 웃으셨다. 재미스러운 딸의 장래 가정을 꿈꾸고 사랑스러운 외손자를 꿈꾸었다. 그 후부터는 남의 이목을 피해가며 몇 번이나 서로 맞추어서 길게 기다려가지고 짧게 만나던 애인들은 자주 우리 집에서 만나 웃고 즐기게 되었다. (7) 어떤 날 저녁에 그가 우리 집에 왔다. 그때 마침 어머님은 어디 가시고 나와 누님과 단둘이 있었다. 나는 와락 내다르며 형님 오셔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였다. 누님도 반가이 맞으며 요사이는 왜 오시지 않으셔요? 아니, 내가 언제 왔는데 하고 그는 지어서 웃는다. 누님은 눈을 스르르 감으며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오늘이 7월 초열흘이고 초7일이 공일이라 공일날 오시고 오늘 처음이지요. 그래요? 한 사흘밖에 더 되었어요. 사흘? 저는 한 3년이나 된 듯 하였어요. 사흘 만에 한 번씩 만나 멀어요. 펑 멀고 말고요. 사흘이 그다지 가까운 것 같습니까? 하고 누님은 무엇을 찾는 듯이 그를 바라본다. 사흘 만에 한 번씩 와도 장하지요. 하고 그는 또 웃는다. 장해요? 사흘 동안에 제가 몇 번이나 문 밖을 내다보는지 아셔요? 저는 온갖 걱정을 다 했지요. 몸이나 편찮으신가, 꾸중이나 매셨는가. 하고 목소리는 전성을 띄어가며 눈에는 눈물이 괴어진다. 저는 우리 일에 대하여 무슨 큰 걱정이나 생겼나 하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는지요. 하고는 눈물이 그렁그렁 넘쳐 흐른다.
아니야요. 여하간 죄 없이 잘못하였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선웃음을 치며 어린애 모양으로 걸핏하면 울기는 왜 울어요? 저 동생 부끄럽지 않아요? 갑자기 어조를 야릇하게 변하며 그런데 내가 어제도 올락하고 아래도 올락했지만 올락할 때마다 동무가 찾아와서 올 수가 있어야지. 울던 누님이 웃음을 띄었다. 나도 웃었다. 그는 대구 사람이다. 그의 부모는 아직도 대구에서 산다. 서울 있는 오촌 당숙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는 서울 온 지가 벌써 5, 6년이 지났으므로 사투리는 거의 안 쓰게 되었으나 때때로 우리를 웃기려고 야릇한 말을 하였다. 올락하고 갈락하고 흉내를 내며 나는 방바닥에 뚫뚫 굴러가며 웃었다. 그는 시치미를 뚝 따고 남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와우쏘. 가 참 얄궂다. 하였다. 누님은 어떻게 웃었는지 얼굴이 붉어지고 배를 움켜쥐고 숨찬 소리로 그만 두셔요. 그만 웃기셔요. 한참 동안 우리는 이렇게 웃고 즐기다가 나를 누님이 또 심부름시켰다. 무슨 심부름이던가 생각이 아니 난다. 그가 오기만 하면 누님이 무엇 좀 사오너라 어디 좀 갔다 오너라 하고 늘 나를 따돌렸다. 에고, 누님도 왜 나를 따돌려? 투덜투덜하면서 집을 나왔다. 반달은 비스듬히 푸른 하늘에 걸려 있다. 만경창파에 외로이 떠나가는 이력 편주와 같았다. 나 없는 동안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어서 급히 오느라고 오는 것이 1시간이 넘어 걸렸다. 나는 벌써 엿듣기에 익숙하여 사뿐 중문에 들어서며 가만히 살펴보니 애인들은 달 비치는 월계와 나무 밑에 평상을 내놓고 나란히 앉아서 뭐라고 소곤거린다. 나는 숨소리도 크게 안 쉬고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내가 어제도 올락하고 아래도 올락했지만 올락할 때마다 동무가 찾아와서 올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어째요? 어머님께서는 좀처럼 올라오시지 않을 것이고 왜 그러면 상서로 이 사정을 못 아랠 것이야 있어요? 누님의 애타는 소리가 들린다. 글쎄요. 몇 번이나 상서를 썼지만 붙이지를 못하겠어요. 만일 차일피일하다가 딴 데 혼인을 정해놓으시면 어째요. 정해놓아도 안 가면 그만이지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촌 당숙 내외부는 아마 이 눈치를 아시는 것 같아서.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무슨 통기가 있었는지 할아버지께서 일간 올라오신대요. 올라오시면 죄다 여쭙겠단 말씀이구려. 글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참 호랑이 같은 어른이라 완고 참 완고신데 나도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요. 하고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눈살을 찡기더니 또 말을 이어 오늘 또 아버지께서 하서하셨는데 이번 울산 김승지 집에서 너를 선보러 간다니 행동을 단정히 하여라 하는 뜻입디다. 참 기막힐 일이야요. 하고 한숨을 내쉰다. 부모님께 하루바삐 이 사정을 여쭙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려. 누님의 안타까운 소리가 들린다. 여한 꾸중을 보시더라도 장가를 못 가겠다 할 터이야요. 조금도 걱정 마셔요. 그는 결심한 듯이 고개를 들며 단연히 말하였다. 밝은 달은 애태우는 양인의 가슴을
나는 몰라 하는 듯이 저리로 저리로 미끄러져 가며 더운 공기에 맑은 빛을 흩날린다. 월계화는 더욱 붉고 더욱 곱다. 진세의 우수 고뇌를 나는 잊었노라 하는 것 같았다. (8) 그 이튿날 일어난 누님의 얼굴은 해쓱하였다. 머리카락이 흩어질 대로 흩어진 것을 보아도 자기야의 잠을 못 이루어 몇 번이나 벽에를 고쳐 빈 것을 가히 알러라. 누님이 사랑의 맛이 쓰고 떫은 것을 처음으로 맛보았도다. 행복의 해당화를 꺾으려면 가시가 손 찌르는 줄 비로소 알았도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었건만 누님이 오날이나 와서 호음을 전해줄까, 내일이나 와서 희식을 알려줄까 고대고대하는 그는 코끝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학교에를 가도 그를 볼 수 없었고 누님도 이때부터 심사가 산란하여 학교에 못 갔었다. 이동안에 누님은 어찌 애를 태웠던지 양협의 고운 빛이 사라져가고 눈 언저리는 푸른 길을 띄고 들어갔다. 입술은 까뭇까뭇 타들어가고 두 팔은 맥없이 늘어졌다. 일주일 되던 날 누님은 생각다 못하여 편지 한 장을 주며 너 이 편지 가지고 그 댁에서 그가 있거든 전하고 못 보거든 도로 가지고 오너라 하였다. 전일에 그를 따라 한번 그 집에 갔던 일이 있으므로 그 집을 자세히 알아두었다. 그 집 대문에 들어서니 행랑 사람도 없고 그가 있던 사랑문도 닫히어 있다. 안에서 기운찬 노인의 성난 말소리가 나의 귀를 울린다. 이놈 아직 학생이니 장가를 못 가겠다. 핑계야 좋지 이놈 괘씸한 놈. 들으니 네가 어떤 여학생을 얻어가지고 미쳐 날뛴다는구나. 아니야요란 다 무엇이야. 부모가 드리는 장가는 학생이라 못 가겠고 학생 신분으로 계집은 해도 관계차느냐. 이놈 고약한 놈. 네 원대로 그 학교나 마치고 장가 드릴 것이로되 벌써 어린 놈이 못 견뎌서 여학생을 얻느니 무엇을 얻느니 하니 그냥 두다간 네 신세를 망치고 가문을 더럽힐 터이야. 그래서 하루바삐 정혼하고 혼수까지 보내었는데 지금 와서 가느니 마느니 하면 어찌하잔 말이냐. 암만 어린 놈의 소견이기로 그 집은 울산 일판의 유명한 집안이라 재산도 있고 양반도 좋고 다 된 혼인을 이편에서 퇴혼하면 그 신부는 생과부로 늙으란 말이냐. 일부 화문에 5월 비상이란 말도 못 들었어? 죽어도 못 가겠다. 허허 이놈 박살할 놈. 조부모도 끊고 부모도 끊고 일가 친척도 끊으려거든 네 마음대로 좀 해보아라. 나는 이 말을 들으며 소름이 쭉 끼치었다. 한편으로는 분하기 짝이 없었다. 깨끗한 누님이 이다지 모욕을 당한 것이 절절히 분하였다. 곧 들어가 분풀이나 할 듯이 작은 눈을 홉두고 고사리 같은 손을 불끈 쥐었다. 허허 이놈 괘씸한 놈. 에이 화나. 거기 내 두루망 내. 하는 그 노인의 우렁찬 소리가 또 들린다. 나는 간담이 서늘하였다. 그 노인이 신을 찍찍 끌고 이리로 나오는 것 같다. 나는 무서운증이 나서 급히 다른 박질하여 그 집을 나왔다. 9. 그날 밤 어머님 잠드신 후 누님이 살짝 내게로 건너와서 얘, 너 본대로 좀 이야기하였다고, 응? 이 말을 하는 누님의 얼굴은 고뇌와 수괴의 빛이 보인다. 어린 동생에게 애인의 말을 물어도 부끄러워하였다. 나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앉았었다.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왜 또 심술이 났니? 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무나. 편지를 도로 가지고 온 것을 보니 형님을 못 만났니? 만나도 못 전했니? 혹은 무슨 일이 났더냐? 남의 속 그만 태우고 어서 좀 이야기하여다고. 가련한 네 누이의 청이 아니냐. 이 말소리는 애완 처량하였다. 나의 어린 가슴이 찌르는 듯하여 눈물이 넘쳐 나온다. 이다지 정다이 군은 누님의 가슴에 그리던 꿀 같은 장래가 물거품에 돌아가고 만 것이 슬펐음이라. 그리고 순결한 우리 누님이 그 노인에게 어떻다든가 계집을 했다든가 하는 더러운 소리를 들은 것이 이가 떨리었다. 나는 비분한 어조로 그 집에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정신없이 듣고 있던 누님은 내 말이 끝나자 기운 없이 쓰러지며 이 이야기를 들을 적부터 괴었던 눈물이 불덩이 같은 뺨을 쉴 새 없이 줄줄 흘러내린다. 누님, 누님 하고 나도 누님의 가슴에 안기며 울었다. 이럴 즈음에 누가 대문을 가벼이 흔들며 떨리는 소리로 S씨, S씨 주무셔요? 한다. 누님은 이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났다. 애인의 음성은 이럴 때라도 잘 들리는 것이다. 나올 듯한 울음을 입술로 꼭 다물어 막으며 급히 나갔다. 대문 소리가 나더니 케이씨 오셔요?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나갔다. 둘은 서로 붙들고 눈물비가 요란히 떨어진다. 누님이 울음 반, 말 반으로 저는 또다시 못 배울 줄 알았지요. 하였다. 그도 흑흑 느끼며 다 내 잘못이야요. 하였다. 저 까닭에 오늘 매우 꾸중을 메었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님이 내가 편지를 가지고 그 집에 갔다가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우는 소리로 좀 들어가셔요. 하였다. 아니야요. 명일은 할아버지께서 꼭 다리고 가실 모양이어요. 지금 곧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나 몇 마디 할량으로 왔어요. 누님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듯이 네? 멀리 가셔요? 부모도 버리시고 형제도 버리시고 멀리 가셔요? 제 신세는 벌써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저 때문에 전정이 구말리 같은 당신을 또 불행하게 만들 것이야 무엇 있습니까? 전랑 영영이 잊으시고 부모님 말씀으로 장가 드셔요. 장가 드시는 이하고나 100년이 다 진토록 정다운 짝이 되어주셔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쳐도 당신이 행복되신다면 그만이 아니하요. 곧 당신의 기쁨이 제 기쁨이 아니하요. 당신의 행복이 제 행복이 아니하요.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면서도 당신의 행복의 그늘에서 웃어볼까 합니다. 열정찬 눈으로부터 하염없이 흘러나리는 눈물에 적막한 화용이 아롱진다. 아, S씨를 내 손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나 혼자 행복을, 사랑을 떠나 행복이 있을까요? 나에게 행복을 줄 S씨가 눈물바다에 허우적거릴 때 나 혼자 행복의 정상에서 나려다보며 웃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S씨 없고는 나 혼자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 불행은 제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하요. 그 묵고 썩은 관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술안하게 만든 것 같아서 어떻게 가엾고 애달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위에 더 당신을 영영이 불행하게 하겠어요? 당신이 행복되신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아깝잖아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수록 기가 막혀요. 해야 늘 그 말이니까 길게 말할 것 없이 나는 가겠어요. S씨, 부디 안녕히. 그는 흐르는 눈물을 씻으며 결심한 듯이 돌아서 가려 한다. K씨. 안타까운 떠는 소리로 부르더니 북받쳐 나오는 울음이 말을 막는다. 그는 또 한 번 돌아다 보고 S씨, 부디 안녕히. 말을 마치자 그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마음은 이리로 몸은 저리로 멀어간다. 나는 심장을 누가 칼로 싹싹 에이는 것 같았다. (10) 그 후 그는 어디로 갔는지 영영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고 누님은 시름시름 병들기 시작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병은 점점 깊어온다. 이슬 젖은 연화같이 불구스름하던 얼굴이 청색 창경에 비치는 이와처럼 해쓱하였다. 익어가는 임금같이 혈색 좋던 살이 설이 맞은 황엽처럼 베베 말라간다. 거슴칠해한 눈은 흰 눈물에 붉어졌다. 그러다가 차마 볼 수 없이 바싹 말라버렸다. 마치 백골을 엷은 백지로 덮어두고 물을 흠씬 품어놓은 것 같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한강 얼음 얼고 남산에 눈 쌓일째 누님은 그에게 한숨을 주고 눈물을 주던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아, 사랑, 이 사랑의 불아. 내가 부드럽고 따뜻한 듯함으로 철없는 청춘들은 그의 연하고 부드러운 심장에 너를 보배만 여겨 강직난다. 잔인한 너는 그만 그 심장에다 불을 붙인다. 돌기둥 같은 불길이 종작 없이 오른다. 옥기도 타버리고 홍안도 타버리고 금심도 타버리고 수장도 타버린다. 방 안에 켰던 촛불 호련히 꺼지거늘 웬일인가 살펴보니 초가 벌써 다 탔더라. 양엽이 젖던 눈물 갑자기 마르거늘 무슨 연유 묻쨌더니 숨이 벌써 끊쳤더라. 1920년작